2차 전지 관련주라고만 딱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반도체랑 엮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고요. 예. 로봇이랑 엮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엮을 수 있는 재료도 상당히 많고, 메인 사업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채택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이 추가적으로 더 열려있지 않을까. 폐배터리가 골칫거리가 아닌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 관련돼서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단에서 굉장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미국과 북미와 유럽의 거점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 모멘텀이 이제 올해 시장을 주도하는 모멘텀이고요. 또 뭐 새로운 게 ESS 포함해서 또 어떤 정책의 변화들 미국에서 이런 게 나와주면 이제 좋겠죠. 어쨌든 뭐 더 이상 나빠질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죠? 모멘텀을 쫓아가는 거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뭐 셀업체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주목하고 있고, 약간 좀 소재단 중소형주 단으로 2차 전지 볼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항상 비슷한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좀 두 종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보통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채택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보조금 제외되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모델이 EV9과 아이오닉 9이었는데 이 제품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이 좀 벗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좀 위축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 이제는 좀 지는 앤가 이런 우려도 있기는 했었지만 신규 적용 모델인 아이오닉 3 그리고 카이엔 등이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더욱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관련 매출이 601억 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0%,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 한 30%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이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또 특징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꼭 2차 전지 사업만 영위한다라기보다는 반도체랑 엮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고요. 로봇이랑 엮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자동차 기업이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지금 신성장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필수 기술력이나 공정들을 좀 전환하면서 요즘 시대에 맞게끔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라고만 딱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이 회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쪽의 소재 뭐 이런 네, 거죠. 네, MLCC라든지 칩 인덕터용 전도성 페이스트를 공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페이스트 관련된 종목으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요즘 태양광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관련주, 뭐 태양광 우리가 페로브스카이드 관련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태양 전지용 은 페이스트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우주용으로 공급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엮을 수 있는 재료도 상당히 많고, 메인 사업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택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쪽과 그리고 우리가 뭐 MLCC라던가 그리고 태양광까지 넓게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가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도 9% 정도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박스권을 좀 한번 뚫어줬어요.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충분히 상방이 추가적으로 더 열려있지 않을까. 상당히 탄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기업이죠.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음극재. 줄여서 옛날에 주전자라는 주전자, 대주전자재를 해가지고죠. 야, 주전자 어떻게 됐어?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뜸에다 최근에 오르는 건 말씀하신 태양광 이런 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네요. 그렇죠? 2차 전지는 사실은 소재단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별로 그렇게 응집돼서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종목별로 그죠? 뭐 네.
오르는 거. 사실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그 뭐 지난번에 AI 쪽에 무슨 소재가 맞아요.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런 쪽 지금 그런 결로 그죠. 네. 2차전지 사업을 하긴 하나 그 2차전지 장비 쪽도 그래요. 그죠? 네. 장비만 하는 데는 발주가 늦지만 다른 사업 하는데 이런 쪽에 그런 개념으로서의 대주전자 재료를 네, 좋게 눈여겨 보셨고요. 네. 또 한 기업이 있네요. 예. 일단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폐배터리죠 여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을 네, 네, 거예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15년에서 17년까지 판매된 1세대 전기차 이제에서 수명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배터리들이 이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한동안 리튬, 뭐 니켈 가격들이 엄청나게 네.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폐배터리가 골칫거리가 아닌 이런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핵심 광물을 캐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도시 광산으로 폐배터리 산업을 다시 한번 분류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해체하지 않더라도 초기 용량의 7, 80%는 생명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원하는 에너지 출력을 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은 지금 이 폐배터리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면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쪽의 로봇 쪽에서는 이 폐배터리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아직까지 부각도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이 스토리도 좀 시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류창고용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갔을 때 서빙하거나 그런 거 충분하겠네요. 네, 그런 것 네. 쪽에서는 이 배터리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미 공급망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어쨌든 폐배터리가 여기에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받을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지금 3사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폐배터리 관련돼서 무슨 구독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업단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로봇 렌탈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예. 성일하이텍이 뭐 세비캠이라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시장의 거점도 이미 확보를 해놨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일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죠? 네. 이걸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해를 해서 네. 그 가운데 이제 재료를 채취하는 게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사실 비용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있던 걸 그대로 만약에가 아니라 무슨 노트북 리퍼를 사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네.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항공기 엔진 띄어서 자동차 엔진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단가는 낮출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런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업 쪽에서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2차 전지 한참 뜰 때 몇 년 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폐배터리 얘기할 때, 야 폐배터리가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맞아요. 10년 지나야 돼. 근데 그 시기가 왔네요, 왔어요. 그죠? 와서 이제 오게 네. 되는 건데, 그리고 폐배터리는 하나 이제 유럽 모멘텀이 셌어요. 유럽에서는 맞아요. 일부를 그렇게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쓰지 않으면 뭐 못 만들게 하거나 그죠? 맞아요. 아마 이렇게 네.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업 얘기는데. 그래서 아마 유럽과 헝가리 공장을 기반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고 예. 일단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재활용 네트워크 결국엔 네트워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후처리와 전처리 기술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핵심 수명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의 배터리라든지 뭐 휴대폰 배터리 혹은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도 수거를 해서요. 니켈, 코발트, 리튬 뭐 여러 가지 희귀, 육기 금속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1차적으로 네. 습식 재련을 해가지고 양극재 그 기초가 되는 고순도 소재를 생산을 또 해내고 그러고 나서 배터리 제조사에 다시 공급을 하는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굉장히 잘 갖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산이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아까도 우리가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처리 공장인 리사이클링 파크를 세워서 원료 수급도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IRA 우리 뭐 계속 이야기했던 몇 년 네. 전에 그때 그 전기차 화랑의 이야기 나왔을 때 IRA 나왔었고 그다음에 CRMA 나왔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자원 안보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잖아요. 지금 시기에서는. 근데 미국과 북미와 뭐 유럽의 거점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가운데 굉장히 이런 안보적으로도 좀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차 전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워낙 사실은 뭐 이 소재 업체나 중소형주는 모멘텀이 떨어지긴 해요. 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두 종목 주목해 봤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